안녕하세요. 한 주간의 정읍지역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신시 25번째 시간이 되었습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 정읍에는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또 시민들께서 알아두시면 유익한 소식은 무엇이 있을까요? 지금부터 지신시 이도형이 모아서 전해드리겠습니다. 7월 24일자 서남저널입니다. 정읍의 인구 변화를 표시하는 그래프가 그려져 있네요. 계속 감소하고 있는 모습이죠. 정읍의 출생아가 매년 줄어들고 있고요. 인구 10만 명 지키기가 비상이 걸렸다. 지난해의 출생아 수가 300명인데 4년 전에 비하면 무려 68명이 감소했고요. 이러다 보면 2026년에 가면 인구 10만 명이 무너질 것 같다는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지난 18일에 윤석열 대통령이 정읍에 왔죠. JB연수원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장면입니다. 전북을 생명경제도시로 육성하겠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 잘 지켜졌으면 좋겠습니다. 정읍 호남고등학교가 내년부터는 남녀공학으로 전환된다고 합니다. 올 여름에 장마철 피해가 다른 지역에는 좀 많이 있었던 것 같은데, 특히 군산과 익산 지역에는 호우 피해가 좀 있었죠. 우리 정읍 지역에는 큰 피해 없이 지나가고 있는 것 같아서 참으로 다행입니다. 정읍시가 가축분뇨 배출 시설에 대해서 특별 점검을 한다고 합니다. 7월 31일까지 무단 방류 등을 단속하는데요. 특히 하천변에 있는 축사나 상습 민원 발생지, 불법 퇴비 야적지 등을 중심으로 해서 우천시에는 야간 점검도 한다고 합니다. 투명 페트병을 재활용하기 위한 노력이 정읍에서도 이제 시작됐네요. 다른 지역에서 많이 좀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정읍에서도 이번에 3대를 시범 운영한다고 합니다. 내장산 문화광장 캠핑장, 초산동 청소년 수련관, 연지동 주민센터에 사진에서 보는 바와 같은 투명 페트병 수거함이 비치되었습니다. 페트병 한 개당 10포인트가 적립되고 누적 포인트가 2000점 이상일 경우에는 앱을 통해서 현금으로 환전할 수 있다고 하네요. 주의하실 것은 페트병을 넣을 때는 내용물을 다 비우고요. 라벨을 제거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유색 페트병이나 음료가 담겨있는 페트병은 들어가지 않는다고 하네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진행됐던 정읍의 귀농귀촌 학교 성과가 나왔네요. 최근 3년간 132명이 귀농귀촌 학교를 수료했고 그 중에 55%인 77명이 정읍에 둥지를 틀었다고 합니다. 정읍에 살기를 원하시는 귀농귀촌인들 행복한 정읍살이 되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정읍시 보건소에서는요 100일의 확산 방지를 위해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100일해라고 하는 것은 발작성 기침을 특징으로 하는 호흡기 감염병인데 100일 동안 기침을 할 정도로 증상이 오래가기 때문에 100일해라는 이름이 붙었다고 합니다. 삼성 폐질환자 등의 고위험군이나 영아 돌봄 종사자, 65세 이상 어르신, 임산부 등은 100일에 백신 접종을 맞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창단 1년을 맞은 정주고등학교 배드민턴부가 눈부신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하네요. 정읍시와 체육회의 전폭적인 지원 속에서 전국대회 우승을 하는 등 활약을 펼치고 있다고 합니다. 정주고등학교 배드민턴부 화이팅입니다. 자, 5년 전에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무성서원, 그동안 어떻게 변했을까요? 기사에 따르면 크게 달라진 것도 없고 방문객 수도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얼마 전에 시정 질문에서 저도 무성서원 방문객이 인근에 있는 피람서원에 비해서 뒤처진다고 하는 지적을 한 바 있습니다. 무성서원 어떻게 하면 지역 관광 자원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지켜봐 주시고 관계 부서에서 보다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7월 22일자 정읍 시사인데요. 윤석열 대통령의 정읍 방문을 맞아서 정읍시 농민회에서 정읍역 광장에서 정권 규탄 관련 피켓팅이 있었군요. 정읍형 주거복지 종합대책 마련을 촉구한다는 한선미 의원님의 5분 발언, 걷기 편하고 안전한 보행 환경을 조성하자는 서양경 의원님의 5분 발언, 상권 매력도를 높일 점포 활용 방안을 모색하자는 김승범 의원님의 5분 발언, 불안 불편 없는 정겨운 골목길을 만들어 관광 자원화하자는 이도영 의원의 5분 발언이 있었습니다. 장애인 음악단체인 희망을 노래하는 사람들이
찾아가는 희망 콘서트를 하고 있는데 전국 투어가 지금 호응이 높다는 기사가 있습니다. 자, 희망을 노래하는 사람들은 강원도에서 제주도까지 전국의 장애인 복지관을 찾아다니면서 희망 콘서트를 진행하고 있다는데요. 희망을 노래하는 사람들의 공연에 참여하는 장애인 예술인들은 전북특별자치도의 최중증 장애인 공공 일자리 사업을 위탁받은 직원들로서 자신의 특기를 살리는 공연 예술 활동을 하는 예술가로서 직업을 인정받는다고 합니다. 희망을 노래하는 사람들에 대한 소식은 제가 가끔씩 전해드렸는데요. 자, 이번에 진행하는 전국 투어 정말로 호응도 전국적으로 다니면서 많은 호응을 받고 있는 모양인데 응원하겠습니다. 희망을 노래하는 사람들 화이팅입니다. 제36회 전국 웅변 스피치 대회 전북 예선 대회가 성황리에 개최됐다고 하네요. 무용소방대가 북면의 장구마을 한 농가를 찾아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봉사활동을 펼쳤군요. 감사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7월 24일자 정읍신문인데요. 인구 감소 지역 활성화 정책을 예면한 정읍시. 정말 어처구니가 없다고 하는데 무슨 일인가요? KTX 정차역 있는 정읍시가 철도 및 관광산업 활성화 업무 협약을 안 했다고 합니다. 담당 부서의 무관심으로 전북 5개 지역 중에 정읍시만 누락되는 일이 일어났네요. 2015년 4월부터 정읍역 관광열차 운행이 중단됐고 서남권 버스 투어도 사라진 상태라고 합니다. 좀 긴장해야 되겠습니다. 보행자의 보행권을 침해하는 시선유도봉 철거가 필요하다. 사진은 정읍시청 뒷길인데 제1고등학교와 사이에 탄력봉 때문에 불안하게 걸어가는 시민의 사진이 있네요. 불필요한 시선유도봉 철거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내장상동에서는요, 장마철 도심 인도변 환경 정비 활동을 했군요. 노인 일자리 참여자 어르신들이 인도변 잡초 및 쓰레기 제거 활동을 펼치는 장면입니다. 어르신들 덕분에 깨끗한 거리가 된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읍소방서에서는요, 기온 상승에 따른 벌쏘임 주의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무리하게 제거하지 말고 안전한 장소에 대피한 후에 119로 신고해 주실 것을 당부하고 있네요. 소방서에 따르면 작년과 재작년에 벌집 제거 출동으로 1983건을 출동을 했다고 그래요. 그 중에 7월부터 9월까지 출동 건수가 전체의 83%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더운 여름에 많이 출동을 하게 되는 모양인데, 자, 벌 쏘임을 예방하는 방법으로는 벌을 자극하는 향수나 화장품 사용을 자제하고 흰색 계열의 옷을 입거나 소매가 긴 옷을 입으시고요. 벌집 발견 시에는 자세를 낮추고 다른 장소로 이동하고, 벌집 접촉 시에는 머리 부위를 감싸고 신속히 20m 이상을 이탈하고, 또 사고 대처 방법으로는 벌에 쏘였을 때 신용카드 등 납작한 물건으로 신속히 벌침을 제거하고 쏘인 부위의 감염 방지를 위해서 소독하거나 물로 씻은 후에 얼음 주머니 등으로 찜질을 해야 되고요. 말벌에 쏘였을 경우에는 즉시 119에 신고하거나 1시간 이내에 병원에서 치료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벌쏘임 사고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2024년 정읍의 여름은 핫하고 쿨하게 또 화려하게 빛날 것 같다고 합니다. 젊음의 여름축제 정읍 물빛축제가 8월 1일부터 시작하고요. 동학농민혁명을 기억하는 헬로 콘서트 좋은 날이 내일 제1고등학교 운동장에서 펼쳐지고요. 7보 물테마 유원지와 정읍천 미로 분수가 가동되면서 여름 피서도 정읍에서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이야기입니다. 7보 물테마 유원지는 7월 20일부터 개장을 해서 8월 18일까지 운영될 거라고 합니다. 자, 올여름 정읍에서 시원하게 보내보시면 어떨까요? 네, 지금까지 25번째 지신시였습니다. 날씨가 많이 무더워지고 있는데요. 건강 상하지 않고 즐거운 여름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에 만나 뵐 때까지 안녕히 계십시오.